15분 남았네. 그러면은 어디 봅시다. 수면파 응용을 하고 주파 저항을 다음 시간에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번 진도 얼추 맞추겠다. 시작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운동학적 경계 조건을 얘기를 할 건데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 식 8번, 9번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쉽게 가려고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면파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에타를 구했을 때 걔가 y인 점들이 수면파잖아요.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하면은 수면파에서는 에타 빼기로 돼 있나? y 빼기로 돼 있네. 수면파에 대해서는 얘를 이쪽으로 몰았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겠죠. 수면파에 대해서는 수면파가 아니라면은 다른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g, x, y, t라고 했고 수면에서는 g가 0이다 라고 그냥 우리가 우선 함수를 하나 추가로 만들어줬어요.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 수면이 g가 0인 데인데 g가 0인 애들의 그레디언트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왜 이 짓거리를 하냐면요. g가 스칼라 함수예요. 스칼라 맞아요?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구하면 뭐가 돼요? 벡터긴 한데 그 같은 값의 스칼라를 갖는 곡선의 수직인 방향 벡터들이 나오죠. 맞아요? 법선이잖아요. 그럼 얘를 구하면 뭐가 될까요? 지함수에서 지함수가 같은 값을 갖는 면들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 나오는데 수면파는 뭐가 돼요? g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g가 0일 때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수면에 수직인 방향 속도 성분이 나올까요? 그러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할 건데 i도 들어가야죠. 식이 이렇게 되겠죠? 뒤에 잘 보여요? 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 x에 대해 편미분 할 건데 y 편미분 돼요? x에 대해 y 편미분 0이잖아요. 의미 없죠.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y에 대해 편미분 할 건데 에타 의미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면은 식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선 괄호를 쳤는데 그러지 말고 라운드 x 오버 라운드 에타 i 더하기 y를 y로 편미분하면 그냥 1이죠. j.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뒤에 u는 이따 설명을 하고 왜 이 식 했는지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라는 잠깐 말로 설명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운동학적 경계 조건 여러분들이 유체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진짜 안 배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안 배웠으면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 뭐냐면은 수면파가 움직일 때 수면에 있는 유체 입자는 수면파의 운동을 따라간다예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수면이 움직일 때 그럼 왜 움직이겠어요, 수면이? 거기는 유체 입자가 따라가니까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운동학적 경계 조건 뭐냐면 한 번 수면에 있는 애는 계속 수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여기 있는 애는 아래로 내려가고 옆에 있는 애가 모여가지고 얘를 뭐 메꿔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한번 수면에 있는 유체 입자들은 계속 그냥 수면 따라서 움직여요.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뭐냐면은 힘이랑 상관 있어요? 지금 속도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학적이에요. 운동학이라는 거는 힘 얘기 안 해요. 속도만 얘기해요.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랑 같다고요? 수면에 있는 유체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랑 같을 거예요. 그럼 수면파가 움직이는 속도 우리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지금? g라는 함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그레디언트 구했죠. 얘가 수면파가 움직이는 속도가 되는 거고 수면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 u 구하면 되잖아요. u가 실제 유체 입자의 속도잖아요. 그럼 유체 입자 속도가 언제일 때? y가 에타일 때.
y가 에타일 때 u가 나오면은 수면파가 움직이는 u라는 벡터가 나오면 걔가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으면은 그게 수면파 움직이는 속도랑 수면에 있는 유체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랑 같다가 되잖아요. 그 식을 찾아가는 게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서 갈게요. 그다음에 요건 뭐예요? 이 식은? 그냥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한 그레디언트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식 어디서 나오냐는 거는 좀 그렇죠. 지금 와서는. 그 다음에 수면 자체의 속도 벡터. 얘는 유체 입자의 속도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데 이 식만 설명해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수면이 움직이는 속도 뭘로 움직인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 거예요. 수면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그럼 수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수면 함수가 움직이는 속도일 거잖아요. 시간에 대해 수면 함수가 근데 수면 함수는 뭐에 대한 함수예요? x에 대한 x가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y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수면이 변하는 거는 함수가 y항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v 방향으로만 변한다고요. 맞아. 이해되세요? 수면 함수가 x랑 t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x랑 t를 정해주잖아요. 걔를 정해주는데 xt가 얼마일 때 이 수면 방향이 움직인다는데 그럼 x 방향으로 수면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y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나오는 함수가 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자, 보세요.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수면에서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V잖아요. V. 그냥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성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얘만 들어가요. 0은 아니고. X방향 성분 안 움직이고 Y방향만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됐을 때 얘는 어떤 성분이에요? 그레디언트 G는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이에요. 그냥 그걸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왜 의미가 없냐면은 수면파에 대해서 수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모두 다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수면파가? 그러진 않잖아요. 얘에 대해서 모든 방향으로 수직으로 하면은 뭐가 돼요? 수면파가 위로 막 올라갈 건데 그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방향만 구해주려고 한 거예요. 수면파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구해주려고 하는 거고 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수면파가 움직이는 속도랑 수면파에 있는 유체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랑 서로 같다라는 게 수표면 경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 돼요. 둘이 같으면 얘랑 그러니까 유체 입자 속도랑 수면 속도랑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얘랑 방향이 서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따로 손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얘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정리가 할 수 있냐면은 얘에 대해서 수표면 입자에 대해서 방향 수직 방향 수면의 수직인 방향 운동 성분 어떻게 구해요? 내적해주면은 요 방향으로 가는 성분이잖아요. 수면이 지한테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성분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넣어서 쭉 풀어주시면은 조금 뒤에다가 써봅시다. 이렇게 됐죠? y는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운동학적 경계 조건이라는 거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수면파에서 수면 입자, 물 입자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수면이 움직이는 방향이랑 같다예요. 원래는 둘이 같기는 한데 우리가
수면파가 y에 대한 함수로만 나왔으니까 수면파는 실제로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럼 얘랑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안 되죠. 딱 식만 봤으면 얘가 0이라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x에 대해서 포텐셜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럼 둘 중에 얘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요?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만 취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수면에 수직이지 않은 방향 성분은 뭐 예를 들자면 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수면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 성분 물 입자가 수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분이 있다면은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티 나요? 얘는 수면 상으로 움직이는 애는 우리가 봤을 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성분은 우리가 봤을 때 해석할 의미가 없으니까 수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수면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얘는 수면의 수직으로 방향이죠. 수면의 수직 방향인 유체 입자 속도랑 수면에 움직이는 속도랑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둘이 같다라는 게 운동학적 경계 조건인데 걔를 구하려면은 방향에 대해서 내적을 해준 각각의 벡터끼리 비교하면 되죠. 걔를 풀어주면 이게 나와요. 근데 요거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선형화를 여기 선형화 다시 나오면 선형화를 다시 해주려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미분한 거는 값이 작다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아까 여기 선형화 했을 때 미분 한 번 한 거는 값이 작은데 미분 한 거 둘이 곱했으니까 정말 작겠죠? 얘는 지워요. 얘는 미분 한 번 하니까 살려주고 한 번 했으니까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y는 에타가 아니라 y는 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형화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은 경계 조건이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이걸로 나와요. 위의 식으로. 그 다음에 동력학적 경계 조건은 위에 게 나오고 운동학적 경계 조건은 다 풀어주시면 얘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면은 지금 둘 다 막 미분끼리 곱해주고 난리가 났잖아요. 풀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선형화라는 가정을 통해 가지고 뭐 미분한 항들끼리 곱한 거는 값이 너무 작으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워주고 그 다음에 y가 에타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데 멀리서 보면은 0에서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y는 0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의 간단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얘랑 얘로. 그게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책에서 얘기하는 거 짧게 얘기하자면은 에타에 대해 식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에타에 대해서 얘 우변으로 옮기고 g로 나눠주면 에타는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에타는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넣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면은 식 14가 나와요. 뭐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식끼리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실제 자유표면 두 개의 자유표면 경계 조건을 합쳐서 나온 진짜 자유표면 경계 조건이고 선형화되어 있는 자유표면 경계 조건이고 마지막으로 무한수심 경계 조건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면에서 아래로 쭉 가면은 속도가 0인 거예요. 교란이 안 되니까. 속도가 0이면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하는 게 포텐셜 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식 14하고 얘를 아는 상태로 해를 구해보면은 그 해가 얘가 나와요. 그거 이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해가 짠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은 수면에 대한 식을 에타를 얘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타를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벨로시티 포텐셜 구할 수 있겠어요? 이 식에 넣어도 나오겠죠. 에타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풀면은 포텐셜 구할 수 있잖아요. 그 포텐셜을 그레디언트를 구하시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면 안에서의 속도 분포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7쪽의 뒤쪽부터 할게요. 그게 이제
여기 벨로시티 포텐셜까지 구했고, 아니 벨로시티란다. 여기 선형화된 수면 경계 조건에서 에타를 구했어요. 그래서 선형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수면파를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문제의 결론인데, 얘를 알았으니까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포텐셜도 구해보고 포텐셜 가지고 유동 속도도 구해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쭉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를 구하냐면은 수면파가 갖는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수면파가 갖는 에너지를 알면은 배가 가면서 수면파를 만들면은 주위 파도에 에너지를 준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배가 갖는 저항이랑 해석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수요일 날에 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